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최근 민정수석 비서관 직에서 사퇴하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있는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수위까지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교수는 1965년생 올해 신다 스타일입니다.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2년이나 일찍 입학하고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최연소로 입학한 기록을 가진 조국 교수는 이후 1989년부터 울산대학교에서 역대 최연소 전 인공차로 약 1년 6개월가량 근무하다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울산대학교 조교수 임용을 시작으로 2000년 동국대학교 2002년 서울대학교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1년 5월까지 약 16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교수로 재직한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2011년 5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관으로 발탁되어 청와대에서 약 2년 2개월 반 근무하게 되었고 최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많은 의혹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 교수의 재산은 최근 8월 14일 조국 교수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며 알려졌는데 조국 교수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56억 4,244만 원을 총 재산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이 중 조국 교수의 재산은 총 16억 8,503만 원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10억 5,600만 원 가치의 아파트와 예금 6억 1,871만 원을 더 일대 산이라 보도되었습니다. 이외에 조국 교수의 배우자 재산 신고액은 38억 1,657만 원으로 처음 성북구 하월곡 등에 위치한 7억 9,729만 원짜리 상가와 예금은 27억 392만 원이며 주고 교수의 장남과 장녀는 각각 예금으로 18,346만 원 5,282만 원으로 합산 1억 3,628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모친의 재산 454만 원 2016년식 QM3 2014년식 아반떼의 2016년식의 샘식스까지 총합 56억 4,244만 원입니다. 조국 교수의 양역상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해 총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대학교 정교수의 연봉을 조사해본 결과 과거 교수신문에서 공개한 중국산 연재 대학 총교수 연봉 현황에서 서울대학교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억 759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대 직위 공개한 조교 3호봉을 남아 난 그의 월급이 약 845만 원으로 추정된다. 으므로 연봉으로 환산시 1억 140만 원인 만큼 꽤나 정확해 보입니다. 조께서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약 8년간 재직한 만큼 이에 따라 단순 계산 18억 6,072만 원, 약 8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서울대 교수를 휴직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한 약 2년의 경우 민정수석 비서관은 보통 장차관 중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만큼 2017년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은 약 1억 1,738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단수 계단 시 2억 3,476만 원 이하기 3,500만 원으로 교수 시절 연봉까지 앞선 시 10억 9,500만 원, 약 11억 원입니다. 이번 조국 교수가 신고한 16억 8,500만 원 가느냐 9억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중 10억 5,600만 원이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아파트인 만큼 오차 범위와 부동산 상승에 따른 재산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맞을 듯합니다. 또한 조국 교수의 부친이 조변 씨는 사업가로 우산에서 고려 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우려하였으며 이후 1985년 삭제당인 운동학원에 인수하여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조 교수의 부친이 박정숙 씨는 본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 했으나 이후 약 30년간 미술 공부를 하며
확 알았소도 발동해 2015년부터는 작품 전시회도 열며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그 뒤를 이어 운동학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 환경과 재산의 소유한 종목 교수가 최근 법무장관 후보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처음 터질 사모펀드 사건의 경우 조국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재산 공개 자료에서 총 재산을 약 56억 4,2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74억 5,500만 원의 쿼리커피라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25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는 8월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제 방문한 결과 그럼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및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소로 서울경제신문이 방문한 결과 코링크P가 아니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조께서는 자기 재산 56억 4,200만 원보다 더 많은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회사는 실체가 전혀 없는 유령 회사라는 점에 수많은 의혹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국 교수의 딸 조민의 입시 비리 후 삭제 나온 이막은 비리 의혹 등 여러 불법적인 후기지 덕체되고 있어 엄찰의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많은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그의 재산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알아본 두 인의 69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법무부 장관 후보 주고 교수 편이었습니다. 부동산 의장 전 이번에는 요 사업펀드 투자 논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취임한 지 2달 정도 후인데요. 이제 후보자 부인과 그 다음에 다 조카는 깐이 추자 단돈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약정액은 74억 원에 달합니다. 일단 여저희가 제목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항주연 하던 거 갑자기 얻고 싶어요. 지금 이 사모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 거기 있으시면 어디 투자한 끄는지 모르는 사모펀드 투자하시겠어요. 사실은 거둘 하나 좋은 듯이 그분이 제2프라이 그 GP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일의 허링크 즉 투자폰도 운영자가 처음에 3개의 분들에는 제일 먼저 한 개 레드불 넣고 투자를 했는데 이미 2년간에 30%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다 같이 풀어진 시끄러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좀 수준이 갖고 있는 그 품되는 부륵화폐 인류는 지금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 만든 품들다. 백을 먹어. 이 회사가 세계의 그린 또 환경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투자자 회사 거래상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의 측면에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브랜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나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인의 펀딩의 홀링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대사에 말한 대표의 실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추석 개인의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IB 사람이 내 돈을 안전하게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너명의 지금 편도면이 제가 속해 있다는 꿈의 보강에 어깨 필요나 목에 사원들도 바뀐다고 하고요. 지금 정책이 너는 3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무슨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죠. 특히 브라 핸드폰 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투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자신이 이제 말해 좀 공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은 말하자면 그 매각을 하거나 공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런 투자를 했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밝게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화 원되며 투자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데는
공직자 이제 공지에 가져오는 직접 투자를 한다 갈지 주세요. 아니면 이걸 공주에 취임할 때는 이걸 백제 신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주장이 모델이도 있거든요. 본인 출식타도 가다 부르셨다. 법률적으로 제가 인접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공모펀드 할지 아니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없어. 그럼 애는 저의 조금 더 법전은 문제를 없는데 사모펀드 자체는 인판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펀드 아니에요. 근데 이 펀드 자체를 보면 거의 백업 가까이 되고 해주에서 1.74 5천만원 이제 뭐죠? 500만 그러면 거 약정액의 75%를 조금 모자카야쭈 그랬어요. 그러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면 사모펀드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나 가지고 어디에 닥스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 사업화 임대물로 실제로 투자한 금액을 10억이지만 74을 어디서 조달을 해서 하려고 했느냐. 지금 저거 후보자가 등록한 최선이 이 56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4억 위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첫 번째 약간 웃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간접 투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얘 인정수석 있는데 고위 공직자에는 자리가 정보를 갖다 와서 입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여기다 돈을 주고 이상우 펀드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되는 수익금을 주게 되면 이건 직접 주자 다를 바 없는 거죠. 서운한 공직자 유기에 충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야 저거 후보자 측에서는 전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애칭도 될지 아니면 직접 투자 100피스 산으로서 사모펀드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 분야만 인사총무에서 검증 이틀간 수도 있다고 보고 이제 전체로 보면 그 후 자대가 됐던 조 후보자 부인 있을 것. 재테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걸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이제 송파에 있는 아파트도 1999년도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아들을 그 이유를 해봐야 해요. 그래서 어제트 관심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 공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고위 정보랄지 아니는 공직자의 어떤지를 이용해서 어떤 정부가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재테크 한 건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온 건데 관련을 쓰는 야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의 혹독한 검증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희정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일단 국회에서는 이 사모펀드 대표자를 지민이 나참군으로 좀 채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속편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첫 번째는 일단 이 회사가 2016년에 개신생 회사인데 그동안의 확실한 투자 경험이 없는 회사인데도 소위 최고위직에 있는 민정수석이 자기 계산을 넘어서는 것을 못함 투자할 정도로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은과의 국민들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는 어떤 지진 기자들이 취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간 주소를 4번이나 옮겼고 대표자가 3번이나 교체가 됐고 지금 현재 그 회사 주소지를 또 기자들이 찾아갔더니 현재의 그 등기부 등본의 나이는 주소에 그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비회사의 뭐를 믿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까라는 것도 이제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금융 관련된 것도 당연히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민정수석이 나범목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자기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10억 정도 투자만 했지 다 투자를 할 이유도 오무 안 해도 상관없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무책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다루는 여러 가지 주요 법 중에 하나가
민법상의 재산법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민간과 민간이 말로 한 구조 계약이 아니라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좋은 하겠다라는 데 대한 그 문서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종이조가 지급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거를 대학 관계를 다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고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니까 자기 해명 속에서 법무장관으로서 오지 못한 대답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또 하다니 역시 민정수석으로서 아무 투자도 안 해야 되지만 펀드도 아니고 사모펀드 즉 완전히 사적으로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금액의 $100 중에 74%를 조국 수석에 의존했다. 사실상 사모펀드를 넘어서서 개인 펀드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런 것들을 대답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먼저 스스로가 대표자까지 데리고 나와서 한국 약진 아쉽게 대해 얘기를 나눠봐야지 국민들에게 뭔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이 의혹을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정리해보면요. 배정차 소장님. 사실은 국보법 위반 논란이 과거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크 보다의 대장군 보안이나 은경 보태. 이번 천원회 때 더 많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뜨거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영향을 미치겠죠요. 때 급정문 해야 될 텐데. 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어법죠. 이런 얘긴 어느 법주 법전원 나야.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금이다. 개금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말고 시사한 거죠. 왜냐하면 법무장관 정도의 후보자 그리고 서울대 법대 현직 교수의 덕을. 근데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은 잘 산 사람들 잘 산 사람들이 거죠. 이건 잘 산다. 애반듯하게 사는 것이라. 재테크로 자란 사람들인 거 보냐 그러니까 2011년에 무죄 대통령이 자기 전에 2011년 12월에 조국 서울대 교수하고 검사 기억터 그래요 그때 보면 이미 8년 전에 법무장관 제의를 합니다. 에그토크에서 2011년 박형납니다. 업무본부 장관 조국 교수 하시오. 오데트 일을 쓸 때 좋게서 가. 제 꿈은 롯데. 구단 롯데도 때 자연주 구단 줍니다. 형태 자연주부단 소리 이런 거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꽤 많은 재산 두목 그리고 좀 복잡한 글을 가져 저희 부동산 거래가 조이 시험 문제가 엄청난 틀릴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은 잔반 입행하거든요. 과연 전국 수석이 해명하지 못했다.